동중국해 한복판 오후 2시 17분이었습니다. 배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복도에서 짐이 쏟아졌고 수영장 물이 갑판으로 쏟아졌습니다. 3,000명의 승객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순간 선내 방송이 터졌습니다. 전 승객 여러분, 당황하지 마십시오. 선장 최명선입니다. 62세의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5분 후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혼자 파도가 덮치는 선체 외벽으로 걸어나갔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지금 어디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함께 부탁드릴게요. 부산 해운대 크루즈 터미널 출항 전날 오후였습니다. 7만 톤급 크루즈선 스타오션호의 선교 안에서 최명선 62세는 항해 브리핑 서류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전직 해군 대령 출신인 명선은 대한민국 최초의 대형 크루즈 여성 선장이었습니다. 35년을 바다에서 살았습니다. 태풍도 지나봤고 좌초 직전의 아찔한 순간도 넘겨봤습니다. 그러나 25년 경력의 남성 항해사들이 질비한 회사 안에서 명선의 자리는 언제나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선박회사 동방해운의 전무 유태환 55세는 그날도 브리핑실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유태환은 명선을 가리켜 항상 여사님이라 불렀습니다. 선장님이라는 호칭은 단 한 번도 쓴 적이 없었습니다. 여사님, 수락 루트 확인합니다. 기존 항로 그대로 가는 거 맞죠? 명선은 서류를 짚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기상청 자료 보면 동중국해 쪽 해저 지진 활동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항로를 북쪽으로 1호도 수정해야 합니다. 유태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금 출항 하루 전날에 항로를 수정하자고요? 연료비가 얼마나 더 나오는지 아십니까? 연료비보다 승객 안전이 먼저입니다. 선장님, 그건 과잉 해석이에요. 기상청 예보도 이상 없다고 나와 있잖아요. 유태원은 결국 항로 변경 건의를 묵살했습니다. 명선은 서류를 덮으며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회사 오너 2세 강도준 38세가 조용히 승객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도준은 유태원의 보고를 받아왔지만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이번 항해를 마치고 나면 명선을 조용히 내보낼 계획이었습니다.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여자 선장이라는 사실이 회사 이미지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유태원의 논리를 반쯤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출항 전날 밤 명선은 혼자 선교에 서서 캄캄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부두 불빛이 잔물결 위에서 흔들렸습니다. 명선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도 후회 없이 해야지. 출항 사흘째 되던 날 오후 1시 40분이었습니다. 스타오션호는 동중국해 한가운데를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갑판 위에는 승객들이 일광욕을 즐기고 있었고 수영장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선체 하부에서 둔탁한 진동이 올라왔습니다. 명선은 선교에서 그것을 제일 먼저 느꼈습니다. 발바닥으로 전해지는 진동이었습니다. 25년 경력이 즉시 반응했습니다. 기관실, 하부 비구역 즉시 점검하라. 30초 후 기관실에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해저 지진파로 발생한 이상 파도가 선체 하부 용접 구간에 충격을 가했습니다. 균열 길이 약 40cm, 시간당 침수 속도 계산 결과 90분 후 기관실 완전 침수 예상이었습니다. 선내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복도에서 물이 스며들기 시작했고 기울기 감지 센서가 경보를 울렸습니다. 유태환이 선교로 뛰어 올라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일단 방송은 막아요. 회사 이미지가. 명선은 유태환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전순진 여러분, 당황하지 마십시오. 선장 최명선입니다. 현재 선박 점검이 진행 중입니다. 모든 승객은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지정된 갑판 집결지로 이동해 주십시오. 질서를 지켜주시면 모든 분을 안전하게 모실 수 있습니다. 3층 선내 레스토랑에 앉아있던 강도준은 천장에서 유리잔이 쏟아지는 순간 의자에서 일어섰습니다. 옆 테이블의 어린아이가 울음을 터뜨리자 도준은 반사적으로 그 아이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방송 소리를 들었습니다. 34세 인플루언서 오세리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선내 방송이 흘러나오는 스피커를 향해 카메라를 켜놓습니다. 그 목소리가 무언가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명선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퇴선 절차는 교과서처럼 진행됐습니다. 명선의 지시 아래 항해사 박지수 29세를 포함한 승무원 전원이 갑판별 집결지를 통제했습니다. 1호에서 오후 9명전까지 순서대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명선은 선교에서 무전으로 각 구역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6호 구명정 라인에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선장님, 6호 구명정 기계 오류입니다. 자동 개방 불가 상태입니다. 6호 구명정에는
340명이 배정돼 있었습니다. 명선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6호 수동 개방장치는 선체 외벽 조작 패널에 있었습니다. 갑판 3층 난간 너머 파도가 직접 덮치는 구간이었습니다. 내가 직접 수동 개방한다. 박지수가 무전으로 외쳤습니다. 선장님, 지금 파도 높이가 3m입니다. 위험합니다. 알고 있어. 수동 개방 시간은 5초야. 5초면 충분해. 명선은 선교를 나섰습니다. 구명조끼를 단단히 당겨 메고 안전줄을 허리에 걸었습니다. 그 장면을 갑판 위에서 지켜보던 승객들이 하나둘 발을 멈췄습니다. 오세린의 카메라가 명선을 따라갔습니다. 62세의 여자가 난간을 잡고 외벽으로 날았습니다. 바닷바람이 머리카락을 전부 뒤로 쓸었습니다. 파도가 갑판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명선의 신발이 흠뻑 젖었습니다. 조작 패널 앞에 선 명선이 뒤를 돌아왔습니다. 갑판 위에 몰려있는 수백 명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모두 숨을 참고 있었습니다. 명선이 외쳤습니다. 5초만 주세요. 3천 명이 숨을 멈췄습니다. 하나, 프링쥐 시작된다. 둘, 셋, 넷, 다섯, 쿵 하는 소리와 함께 6호 구명정 라인이 열렸습니다. 갑판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누군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오세린의 카메라가 흔들렸습니다. 명선은 조작 패널에 손을 짚은 채 잠시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돌려 선교로 다시 걸어갔습니다. 강도준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도준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본 장면 중에 그런 장면은 없었습니다. 명선은 선교로 돌아와 무전을 잡았습니다. 6호 구명정 탑승 시작해. 마지막 한 명이 내릴 때까지 내가 여기 있어. 승객 탈출이 순서대로 진행됐습니다. 명선은 선교에서 내려와 직접 갑판 각 구역을 돌았습니다. 이동이 불편한 노인, 공황 상태에 빠진 승객, 부상자 하나하나를 챙겼습니다. 박지수가 그 뒤를 쫓아다니며 보조했습니다. 탈출이 거의 마무리될 무렵이었습니다. 기관실 막내 직원 이준혁 23세가 연기에 갇혔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전기 누전으로 인한 연기였습니다. 위치 확인해. B구역 3번 격실입니다. 연기가 심해서 아무도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명선은 방향을 틀었습니다. 박지수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선장님, 제가 가겠습니다. 넌 갑판 통제해야 해. 거기 아직 5명 있잖아. 명선은 박지수 옆을 지나쳤습니다. B구역 안은 연기로 시야가 30cm였습니다. 명선은 벽을 짚으며 이동했습니다. 3번 격실 문을 열었을 때 이준혁은 바닥에 쪼그려 앉아 셔츠로 코를 막고 있었습니다. 선장님이 왜 나중에 얘기해. 일어나. 명선이 이준혁을 부축해 갑판으로 올라왔을 때 마지막 구명정이 막 케이블을 타고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판 위에 강도준이 혼자 서 있었습니다. 명선이 멈췄습니다. 당신은 왜 아직 여기 있어요? 도준이 대답했습니다. 선장님, 혼자 두고 못 갔습니다. 두 사람은 선민항간에 기댔습니다. 배가 서서히 앞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해경 헬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도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동방에 온 오너입니다. 강도준이라고 합니다. 명선은 그를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다시 바다로 돌렸습니다. 그래서요? 배가 가라앉고 있는데 직함이 무슨 소용입니까? 도준은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10분 후 해경 헬기가 도착했습니다. 명선은 이준혁을 먼저 헬기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다리에 부상을 입은 강도준을 다음으로 밀었습니다. 선장님은요? 선장은 마지막이에요. 전원 구조 완료였습니다. 사망자 제로, 부상자 12명, 전원 경상. 오세린이 선내에서 촬영한 영상이 그날 밤 SNS에 올라갔습니다. 특히 명선이 외벽 조작 패널 앞에서 돌아서며 5초만 주세요 라고 외치는 장면이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사고 이틀 만에 조회수 2천만을 돌파했습니다. 대한민국 뉴스 일면은 전부 최명선이었습니다. 해군 출신 여성 선장 62세 승객 3,000명 구조라는 제목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사고 사흘 후 동방예원 본사 임원 회의실에서는 다른 결론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유태환이 단상에 섰습니다. 이번 사고는 선장의 독단적 판단이 초래한 결과입니다. 항로 이탈 건의 무단 방송 진행, 비정상 수동 조작, 이 세 가지 모두 선장 판단입니다. 회사로서는 이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최명선 선장 해임을 건의합니다. 임원 5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선은 그 자리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해임 통보서가 앞에 놓였습니다. 명선은 그 종이를 천천히 내려다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배가 뜨고 지는 걸 보면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죠. 그리고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강도준이 들어왔습니다. 그 뒤에 동방에 온 창업주 강민준 70세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강민준은 은퇴 선언 이후 단 한 번도 회사 회의에 나타난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임원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강민준이 유태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이사회 결의, 오늘부로 무효입니다. 유태환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회장님, 이건 절차상 유 전무 앉아요. 강민준이 한마디로 유태환을 세웠습니다. 강도준이
이사회 앞에 서서 발표했습니다. 유태환 전무 즉각 해임, 최명선 선장 정규 임기 3년 추가 연장, 해운 본부장 직위 신규 수여, 임원들이 술렁였습니다. 명선은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해임 통보서를 내려놨습니다. 창밖으로 부산 앞바다가 보였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다 복도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6개월 후였습니다. 부산 크루즈 터미널에 새 배가 들어섰습니다. 동방예순의 신조 크루즈선이었습니다. 92,000톤급 스타오션호보다 크고 더 많은 안전 설비를 갖춘 배였습니다. 취양식 당일 터미널 광장에는 수백 명의 하객이 모였습니다. 오세린도 공식 초청객으로 와 있었습니다. 이준엽은 새 배의 기관실 팀장이 되어 유니폼을 입고 행사장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박지수는 신조선의 수석 항해사로 승진했습니다. 강도준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오늘 취항하는 이 배의 이름을 소개하겠습니다. 단상 뒤 대형막이 내려갔습니다. 선체에 새겨진 이름이 드러났습니다. 스타 명선호. 강도준이 직접 제안한 이름이었습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명선은 단상 아래 맨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선을 배 이름에 고정한 채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취향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질 무렵이었습니다. 행사장 뒤편에서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의 여자였습니다. 명선을 꼭 닮은 눈매였습니다. 명선의 딸 최윤아였습니다. 윤아는 어머니가 바다만 바라보며 산다는 사실이 어릴 때부터 서러웠습니다. 바다가 싫었습니다. 18살이 집을 나온 이후로 5년 넘게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사고 영상이 퍼지던 날 밤, 윤아는 혼자 방에서 그 영상을 12번 돌려봤습니다. 5초만 주세요 라고 외치는 어머니의 얼굴을 보면서 처음으로 이해했습니다. 그 바다가 어머니에게 어떤 곳인지를. 윤아가 명선 앞에 섰습니다. 명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5년 만에 마주봤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윤아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명선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행사장 한편에 조용한 장면이었습니다. 스타 명선호가 항구에 묶인 채 출항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태환은 배임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오세린의 영상은 사고 6개월이 지난 시점에 누적 조회수 4천만을 돌파했습니다. 외신에서도 다뤄졌습니다. 60대 한국 여성 선장이 침몰하는 배에서 마지막까지 남았다는 소식이 세계 해운 업계에 퍼졌습니다. 강민주는 취향식이 끝나고 명선에게 다가왔습니다. 내가 이 회사 만든 지 40년인데 당신 같은 선장은 처음이요. 명선은 웃었습니다. 오래간만에 짓는 웃음이었습니다. 새비처럼 뜨는 배들을 바라보며 62세의 선장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서야 할 자리는 처음부터 이 배 위였다. 여러분의 구독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따뜻한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